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모습은 우크라이나 개전 초 포신이 폭발한 우크라이나군의 폴란드제 크랩 자주포의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자주포 포신이 폭발에 절단나 있는 모습으로 개전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은 하루 최대 사격 발수 100발을 넘어 200에서 250발을 쏘면서 이처럼 포신이 폭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자주포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신의 내구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산 신형 곡사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보도에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미국산 신형 곡사포 M777 포신이 쉽게 폭발하는 등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M777 견인 곡사포 150여 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엑스칼리버 등 장거리 유도포탄을 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M777은 다른 155mm 견인 곡사포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울 뿐 아니라 사거리와 연사속도가 우수해 개전 초 우크라이나군의 유용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스통신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증언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군사기지에서 M777 운용 교육을 받았는데 훈련 기간은 단 5일이었고 이 중 4일은 이론 교육만 받았다. M777이 수시로 고장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진위를 놓고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타스통신은 러시아 관영 매체이고 개전 초 러시아군 전과를 과장해 신뢰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온 상당수 전문가는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여 무기의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무기가 다 그렇듯 대포도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는 뒤가 막힌 금속 원통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그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으로 포탄을 밀어내는 무기인데요. 포탄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세에 등장한 초창기 대포의 경우 수명이 매우 짧아 몇 발만 쏘면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백 년 동안 다양한 금속을 대포 제작에 적용했는데요. 현대에 들어선 고품질 강철과 몇 가지 금속을 섞은 특수합금에 크로뮴이나 탄탈륨을 씌워 포신 수명을 늘리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탄 파괴력을 높이는 기술은 포신 제작 기술보다 더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신 수명을 늘려도 신형 고성능 포탄을 사용하면 포신에 무리가 가중돼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5mm M107 기본탄의 경우 통상 사격훈련 때는 비교적 위력이 약한 3호 또는 4호 장약을 사용해 5에서 8km 거리 표적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화포의 최대 사거리를 구현하고자 7, 8호 또는 슈퍼 8호 같은 고위력 장약을 사용합니다. 장약 호수가 올라갈수록 화력이 강해지고 그만큼 약실과 포신이 받는 압력도 크게 상승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777의 경우 미 육군은 2500발을 쏘면 무기로서 수명이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0발을 사격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값이라서 평소 장거리 사격으로 고위력 장약을 많이 사용했다면 포신 수명은 1000발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군대는 화포마다 사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적절한 시기에 포신을 교체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군의 M777은 미군 현역 장비가 아닌 사전 배치 물자라 화포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과 장기간 포격전을 벌여 포신에 무리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이 같은 포신 폭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합니다. 평시에는 포탄 사격훈련 발수가 적고 필요하면 정비창에서 관리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 일선 부대에서 상당수 곡사포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군 주력 곡사포인 K9 자주포를 예로 들면 K9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CN98 52구 경장 곡사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 30년가량 됐지만 현 시점에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당대 최강 자주포로 평가되던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의 주포처럼 크로뮴 도금 같은 옵션이 빠져 있어 포신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200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한 CN98 포신의 마모 특성 연구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주포 수명은 약 1000발입니다. K9 자주포의 창정비 주기는 10년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은 그야말로 탄약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각 화포가 엄청난 사격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개전 당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화력전을
이틀째부터는 남하하는 적의 대규모 공세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시 각 포병대대의 즉각적인 포신 교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예비 포신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포병대대급 이하제대가 자체적인 포신 교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주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완벽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성능을 높이려면 포탄의 질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엑스프레스 등이 러시아군이 사용 중인 북한산 NDT-3 152mm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입니다. 포탄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전선 부품이 빠진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로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컸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으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포탄별로 장약된 분마량도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불량 포탄을 제공해서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 문제 탓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런 불량 포탄이라면 포탄 발사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훔친다.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북한의 계획 경제가 이런 결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다 폭발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X에 오른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이라며 러시아산이거나 북한산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주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은 155mm 사거리 연장탄 최초 양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계 개발 완료 직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에서 쓰이는 포탄은 KM107, KM549A1, K307인데요. KM으로 시작하는 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미국산이고 K로 시작하는 탄은 순수 국산으로 모두 풍산해서 만듭니다. 한국이 지난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5mm 곡사포용 학력 감소 고폭탄 K307은 사거리를 40km까지 늘렸습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수출될 때마다 K307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K307보다 사거리가 35% 이상 늘어난 형태로서 장약을 최대로 사용하면 6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작사인 풍산과 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3,754억 원을 들여 포탄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한편 K9을 업그레이드한 K9A3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포신 연장인데요. 이것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원격 운용, 자율주행 및 배치와 방열 등을 통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생존율은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포신은 기존보다 늘어난 58구경장에 달합니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 사거리 70에서 100km, 분당 최고발 사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할 방침입니다. 물론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고 이에 맞는 신형 포탄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 양산이 승인된 155m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군의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 결정은 우리군이 운용 중인 학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30% 이상 연장한 포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바로 자주포 사거리 연장을 위한 155mm 포신 내구성 향상을 위한 탄탈륨 합금 라이닝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탄탈륨 합금 라이닝은 크롬 도금 대비 포열이 내구성 및 수명 연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미군에서 실제 성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주포 포신 수명 연장에 대한 새로운 포신 코팅 기술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고, 이 기술은 기존 크롬 코팅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로서 한국 자주포의 내구성 역시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 자주포 사거리가 50km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의 명품 자주포 K9이 더 멀리 쏠 수 있는 등 포병 전력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K9 자주포의 수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